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속담과 관련해서 좋은 댓글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어, 새로운 걸 만들어 왔는데요.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험 대비, 네, 한국 사회 이해 부분입니다. 바로 역사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한국 사회 이해 기본에 나와 있는 50과 중에 예전에 어떤 분께서 한국의 역사를 좀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기획하게 된 그런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문제만 풀었잖아요. 그랬더니 내용을 모르니까 문제를 너무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역사 부분만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도움이 되시면 많이 답을 해주시면 다른 파트 제가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건 정치 요 정도까지는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를 들어가 볼게요. 37과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고조선의 건국이죠. 그래서 한국의 가장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인돌이 맨 먼저 나오는데요. 고인돌이 무엇이냐?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족장, 부족의 우두머리입니다. 족장의 무덤을 가리켜서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유명한 그런 관광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인돌 자체가 문화유산이 돼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라고 하면 고조선이 세워졌을 당시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여기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것까지는 왜냐하면 노비들을 같이 묻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요거 가장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대한민국 이렇게 있는데요. 신라, 고구려, 백제 이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 다음에 삼국시대가 있고요. 이 삼국을 누가 통일을 하느냐? 신라가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 조선, 그 다음 한국의 슬픈 역사죠. 일제강점기,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이제 대한민국, 이제 왕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으로 한국의 역사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조선부터 대한민국까지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청동기 시대 족장의 무덤은 무엇입니까? 네, 고인돌입니다. 한국 최초의 국가는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러면 고조선. 네. 삼국시대의 삼국은 어느 나라입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신라입니다. 네, 이 정도 아시면 되겠다라고 문제는 살짝 드려봤어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어디냐? 바로 고조선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전체가 이렇게 고조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누가 국가를 만들었느냐? 바로 단군입니다. 국가를 세우다, 국가를 건설하다 이렇게 해서 단군이 언제? 기원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시기 2333년에 한국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군 신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군에 대한,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사람에 대해서 항상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단군 신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단군입니다. 단군 신화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삼국유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말하기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조선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단군. 네, 요거는 뭐 연도는 네, 하여튼 중요한 거는 조금 이렇게 진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가 궁금하시다면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환인이 환인한테 이제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하늘나라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땅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두 동물이 나오죠. 호랑이하고 곰이 나옵니다. 왜 나오느냐? 네, 뭐가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환웅한테 빌었어요. 그랬더니 환웅이 그러면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고 이렇게 굴 속에 그러면서 마늘하고 쑥을 먹어라. 그러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호랑이는 견디지 못하고 이제 뛰쳐나가고요. 곰은 21일 동안 계속 이것만 먹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됐는데 여자가 된 거죠. 그래서 환웅과 이 여자 곰이 해서 이제 그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단군이다. 그러면서 단군이 아사다를 도읍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다. 이게 고조선이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가장 최초의 이야기 단군 신화입니다. 고조선에 관련된 그런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팔족법을 통해서 고조선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의 법이라는 뜻이고요. 그중 이 3가지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한서지리지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번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사형이라는 것은 죽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이면 죽임을 당하는 거 굉장히 엄격했다라는 거죠. 그 사회의 그런 규칙이 법이 이제 엄한 거죠. 그 다음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아야 한다. 그래서 남을 다치게 했어. 그러면 뭐 쌀이나 무언가 그런 걸로 갚아야 한다라고 했고요. 3번째는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만일 도둑질을 한 자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많은 돈을 내야 된다. 도둑질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생각했고 노비가 있는 걸로 봐서는 신분 사회였구나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이렇게 끝났고요. 그럼 1번 고조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다. 네, 맞습니다. A고 그다음 2번 고조선은 한국 최초의 국가이고요. 건국신화가 삼국유사를 통해 전해집니다. 고조선에는 8족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2번째 다음 중 고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그죠?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단군 맞고요. 그 다음에 기원전 2333년 맞습니다. 고조선에 관한 건국신화는 어디에 전해진다?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팔족법을 통해 고조선 사회가 매우 엄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조선, 한국 최초의 국가 고조선 이야기가 들어갔고요. 이제 2번째. 그래서 건국신화는 삼국유사에 팔족법은 한서지리지에 나옵니다. 2번째 이야기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는 백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국을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한다고 했죠. 하지만 처음 발전한 나라는 백제입니다. 그래서 삼국 중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고요. 여기가 백제입니다. 여기 백제.
그다음에 이제 왕 이름을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데 백제의 가장 유명한 왕 근초고 왕입니다. 그래서 4세기에 근초고 왕에 이르러 중국하고 그다음에 일본까지 진출해서 굉장히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다. 여기가 백제입니다. 그 다음 고구려의 왕, 우리가 가장 알아둬야 되는 왕, 광개토대왕입니다.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이 뜻 자체가, 이름 자체가 영토가 가장 넓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고구려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역사상. 그 다음에 고구려인들은 굉장히 활달하고 그렇게 진취적인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보여서 활쏘기와 말타기를 즐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막 이렇게 뛰쳐나간 거죠. 그래서 백제, 근초고왕, 고구려, 광개토대왕, 마지막 신라가 발전합니다. 그래서 삼국 중 가장 늦게 이제 국가로서의 모양새를 갖추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알아둬야 되는 인물 진흥왕입니다. 그래서 신라 6세기 가장 늦게 발전했고요. 진흥왕이 화랑도라는 게 뭐냐면 진흥왕 때 이제 화랑도라는 청소년 조직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그 귀족 가문의 남자들을 모아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신라에 화랑도가 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침내 아까 삼국시대를 누가 통일하느냐?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을 이루는데 676년에 한국 최초의 통일국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제 조금 더 작아졌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통일신라가 이렇게 되겠고요. 지금 신라 보면은 지금의 이제 경주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이름은 서라벌이라고 했고요. 통일신라를 보면 첨성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입니다. 그래서 별을 관측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불교를 장려해서 그 지금 경주의 유명한 유적지죠.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이게 현재까지도 그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경주에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런 문화재들을 보기 위해서 많이 갑니다. 그 다음 통일신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발해가 나오는데요. 아까 이제 그 삼국을 누가 통일을 했느냐? 신라가 통일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보면 작아졌어요. 그래서 이 위 지역을 무엇이라고 하냐? 발해라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조영이 옛날 고구려 사람들을 모아서 만주에 세운 나라가 발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해서 씩씩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고요. 중국에서는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게 발해입니다. 굉장히 한국이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땅이 넓었어요. 지금은 요거거든요. 이게 한국 땅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삼국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백제는 화랑도를 만들어 많은 인재를 키웠다. 화랑도는 어느 나라? 신라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때 한반도 중부지방과 만주 땅을 차지하며 영토를 크게 넓혔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중부, 중간하고 만주면 이제 중국 땅이죠. 거기까지. 그래서 가장 넓은 땅 2번이 맞고요.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았다. 전성기를 맞은 건 백제입니다. 그래서 전성기 같은 경우는 백제가 가장 먼저 백제, 고구려, 신라 이렇게 순이고요. 건국 자체는 신라, 고구려, 백제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성기 부분이 가끔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백제가 먼저, 고구려, 그 다음 신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신라는 4세기 근초고왕에 이르러 중국과 일본까지 진출하여 활발하게 무역하였다. 그래서 근초고왕 하면 백제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그리고 6세기 그렇게 되겠죠. 진흥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고구려 5세기 광개토대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셨나요? 네, 괜찮으세요? 2번. 다음 중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첫 번째 1번 한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나라이다. 최초로 세워진 나라 기억하시나요? 네, 고조선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화랑도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였다. 맞지요? 그래서 신라하면 화랑도. 그 다음 대조영이 세운 나라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네, 아까 통일신라 위에 있었다라고 한 발해입니다. 3번은 4번 광개토대왕 때 한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며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한강 유역 그 신라의 그 아까 6세기 진흥왕 그쵸? 그래서 4번은 그렇게 고치면 되겠네요. 마지막 다음 중 이제 통일신라입니다. 삼국시대가 끝나고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서라벌을 수도로 삼았다. 네, 맞습니다. 2번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첨성대를 만들었다. 네, 맞고요.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맞습니다. 유교 문화를 꽃피워 다양한 문화재를 남겼다. 유교 문화가 아니고 불교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에요. 그래서 통일신라 고려까지는 이제 불교 문화가 많이 발전을 했고요. 조선 시대에 들면서 유교 문화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되는 문화로,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7과 38과 내용을 좀 보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괜찮으신가요? 이 내용은 토픽스쿨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너무 빨리 나갔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